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용 FSD 출시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따라쟁이 회사가 있어요. 그로스 마진마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곧 원격 호출 기능 ASS 기능이죠.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67%는 하락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딱히 이렇다 할 이유는 없어요. 자, 물론 미디어에서는 목요일부터 지금 잭슨홀 미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뭐 한국 시간 오늘 저녁 11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주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에 대한 경계감이 뭐 오늘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주가의 결과에 따라서 뭐 해석을 하는 것일 뿐이지 파월 연주장 연설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주가가 오늘 좀 크게 빠진 이유는 그게 크간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한 번씩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스닥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안정화 흐름에 다시 한번 접어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간 단기간에 반등이 컸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간 크게 반등했던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엔비디아가 그간 큰 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나스닥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죠. 최근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그간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서 큰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베타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5% 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의 FSD 출시가 연기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과 함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수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수치가 어제 나왔어요. 23만 2천 건으로서 전주 대비해서는 약 한 4천 건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소폭 오르면서 오늘 주가 약세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어느 정도 매파적 신호를 좀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달 50bp 인하 확률이 어제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4.5%로 현재 오늘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9월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한국 시간 저녁 11시에 파월 연준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 다음 달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지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8월 말에 있을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현재 엔비디아도 이렇게 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최근 반등세가 컸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꺾일지가 이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5.65% 하락한 21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물론 9월 18일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에 민감한 그런 성장주의자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 로보택시 공개마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분위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컸지만 그렇게 지금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제가 FSD 12.5가 이제 하드웨어 3가 포함된 구형 모델 Y, 모델 3에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AI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FSD 기술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쇼기 다시 한번 컨펌을 해 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AI4 12.5라고 적혀 있는데요. AI4는 하드웨어 4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achieve라는 말이 있죠. 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또 AI3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드웨어 3가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3에도 하드웨어 4에 12.5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achieve 달성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펌을 해 주었고요.
자, 8월 말까지 FSD와 관련된 광폭의 행보를 보일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12.5가 하드웨어 3에 적용된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죠. 핸즈프리 FSD 12.5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이버 트럭용 12.5가 나올 것이냐 여부였는데요. 일단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주변에 다양한 주차장이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이 쌓이고 있다라는 게 소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뭐 주당 이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의 캐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00대까지 올라가면 분기당 뭐 24,000대까지도 생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기당 12,000대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램프업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좀 재밌는 국내 뉴스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뉴 오토 포스트라는 무슨 매거진인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 분해하는 현대차 역대급 픽업 트럭 모델 출시 예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 뭐 남양연구소인 것 같은데, 현대차가 사이버 트럭을 구매해서 분해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버 트럭을 분해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해도 역대급 픽업 모델을 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분해만 해서 사이버 트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이 정말 좋은 품질의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코멘트가 실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가 2029년까지 힘 좋은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픽업 트럭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29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2024년인데 너무나도 당 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9년이 되면 테슬라는 최소한 연간 40만 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해낼 거예요. 너무나도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서두에 사이버 트럭용 FSD가 뭐 출시가 연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심하게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뭐 5% 넘게 떨어졌다라고 해도 이 사이버 트럭용 FSD 출시 연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자, 일론 머스크가 8월 달에 12.5 사이버 트럭용 FSD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 늦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파일럿과 FSD 기술의 수장인 애쇼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Initial release is slated for end of this week. FSD for Cybertruck expected in September란 말이 있죠. 자, 일단은 이 사이버 트럭용 파크 어시스트, 그러니까 주차 보조 기능이겠죠. 이것은 이번 주 말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워낙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웠는데요. 파크 어시스트가 나오면은 훨씬 더 주차가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FSD는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다행인 점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출시 전에 사이버 트럭용 FSD가 나온다라는 점이죠. 가뜩이나 이렇게 생산이 잘 되고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FSD마저 출시가 되면 더 날개 돋친 듯 팔릴 수 있고요. 많은 미국의 셀럽들이 지금 사이버 트럭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셀럽들이 뭐 저스틴 비버, 뭐 킴 카다시안, 뭐 샤키로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이버 트럭들을 타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도 사이버 트럭을 선물을 받았죠. 이러한 셀럽들이 사이버 트럭의 FSD 기술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회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런 레거시 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에 FSD 기술이 들어가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트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트럭에 FSD가 적용이 되면 향후에 이제 세미 트럭까지 FSD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애쇼의 이러한 포스팅이 나오자 재밌는 사진이 또 하나 실렸습니다. 주차 지원 기능부터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자,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기이하게 주차를 해놓은 사진도 있어요. 웨스라는 분인데 자기한테는 주차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슈도 없다, 문제 없다라는 듯이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SD 기술이 발전하자 바빠진 것은 우버가 되겠어요. 로보택시가 나오면 우버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자 자, GM의 크루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지금 우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버와 GM의 공동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경쟁사들을 보니까 10월 10일이 더욱더 기다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경계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사이버 트럭이 9월로 연기가 되었고 나머지 기능들이 뭐 대표적인 게 ASS 기능이 되겠어요. Actually Smart Summon, 그러니까 원격 호출 기능이 되겠는데, 이게 있어야지 이제 로보택시가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사용자가 있고 차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금 스타팅 루트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로케이션을 찍자 테슬라가 이렇게 알아서 자신한테 차가 오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지금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지금 앱의 화면을 공개를 했어요. 자, 곧 원격 호출 기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월 말에라도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용 FSD 사용은 9월로 연기가 되었지만 8월 말이면 이제 ASS 기능 우리가 다음 주면 정말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반기 일정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9월 달까지는 FSD와 관련된 각종 호재들이 나오면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겠죠. 10월 2일 3분기 딜리버리가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 한 46만 대 정도,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한 3에서 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과 함께 10월 23일 3분기 어닝도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좀 없어지면서 괜찮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월 달에는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가 되겠죠. 세 번째 버전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FSD가 확장되는 그러한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나 이는 기대감의 수준이지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순서대로 뭔가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테슬라 주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왜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2010년에 IPO 그러니까 상장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이는 판관비가 빠진 비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플러스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딱 한 차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역대 한 번도 이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15% 이상의 오토 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왔습니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하지만 리비안과 루시드는 다릅니다. 리비안은 최근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39%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루시드는 무려 134% 마이너스라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지금 물붓기를 하고 있는 게 리비안과 루시드라고 하면 테슬라는 그러한 적이 딱 한 차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에 이러한 오토그로스 마진율을 따라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폰 따라쟁이 회사 샤오미였습니다. 샤오미는 올해 4월 달이었나 연초에 전기차 SU7을 내놓으면서 연내 1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 그러한 페이스대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3보다는 잘 못 팔고 있지만 많이 팔 때는 주당 4,000대씩까지도 팔면서 정말 연간 10만 대 이상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게리 블랙이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샤오미가 2분기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되겠죠. 이게 15.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비안과 루시디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죠. 거의 테슬라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테슬라도 상장되자마자 15.5%의 오토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주었는데, 샤오미도 전기차 판매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2분기 오토그로스 마진율을 15% 이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테슬라의 기술들을 최대한 SU7에 적용을 했어요. 디자인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러한 오토그로스 마진율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무튼 샤오미도 테슬라의 효율성을 최대한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리 블랙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 전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200에서 250불 사이에 박스권을 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도 로보택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10월 10일 로보택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Unsupervised FSD가, 그러니까 정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보여줄 수 있는 로보택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250불을 뛰어넘는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10월 10일 이후에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박스권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은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되기 일쑤였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킨다라는 점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좀 늦어질 뿐이지 지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졌을 때 어마무시한 기업 가치의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점을 믿고
지속해서 장기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